자, 새해 첫 방송으로 그렇습니다. 뵙는데요. 2024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또 마음가짐으로,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 이제 뭐 한 살 두 살 나이도 먹어가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네. 시간과 이 세상을 보는 이 저기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절감하고 있고 책도 오래 읽으면 눈이 금방 침침해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집중하게 돼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어떤 그 마음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네. 이제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원래 뭐 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님들은 얘기하시더만. 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이런 좀 기회가 많아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학자들이 고독을 정의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보자. 네. 이런 어떤 느낌을 한번 갖고 있는데 새해 초부터 흉사가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테러.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회복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언론 기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대부분 헛짚는 것 같아요. 대부분. 헛짚고 있다. 일단은 뭐 가끔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많았다. 송영길 뭐 둔기로 박근혜. 타격, 박근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사건 자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써먹을까 또는 상대방이 써먹지 못하게 할까 이런 계산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보이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그냥 여과 없이 막 나오는데 네. 이제 뭐 서울대에서 뒤늦은 브리핑이 그나마 이제 잠재워주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치 폭력이 과거와 달라요. 과거와 다르다. 진화하고 있어요. 이 폭력도 진화를 하나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언론의 우선 오류 중에 외로운 늑대란 표현을 내가 자주 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원래 9.11 테러가 있고 유럽에서 이슬람 테러가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 생겨난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에서 비주류 고립되고 어떤 뒤처진 개인이 주류 사회에 일격을 가하는 거. 네. 이걸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외로운 늑대. 고립된 개인을 상정합니다. 그러는데 이 상식이 깨진 게 2021년 2월에 그 일군의 폭도들이 미 하원 의사당을 난입한 사태입니다. 예. 그때 모든 언론이 분노한 백인 노동자들이 쳐들어왔다고 다 기사가 나왔어요. 초기에 확인 없이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반전이 일어나죠. 분노한 백인 노동자는 거의 없고 전직 군 고위 장교, 전직 교사, 네. 전직 공무원, 오호. 현직 기업체 임원, 네.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 상관왕, 수영 선수. 그 예상과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져가지고 놀랐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그때 뉴욕 타임즈 사설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어떤 증오와 폭력의 빅텐트가 있었다. 근데 미국 언론이 다 헛짚었다는 거야. 실제 노동자들은 거기까지 안 와요. 그런데 그 가장 미국을 대표할 만한 성공한 집단이 왔다. 중산층이. 그 우리의 상식을 깨는 현장이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회에 뒤처진 루저들 또는 어떤 비정상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 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이 그랬죠. 그랬죠. 그것도 있죠. 다른 사람 행복한 꼴을 못 봐서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범행 동기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 근데 정치 폭력은 달라요.
이거는 뜻밖의 현실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범행을 한 주범 김모라는 사람도 네. 전직 공무원이었고 그렇죠. 전과가 없어요. 그러게요. 법 없이도 살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고 예의 발랐다 그랬거든. 이게 외로운 늑대 맞나? 가족도 있고. 그렇죠. 직업 그 미 국회의사당을 쳐들어온 폭도들은 외로운 늑대가 아니에요. 배부른 늑대예요. 배부른 늑대다. 외로운 늑대는 그런 식으로 안 싸워요. 저기 저 은밀하고 충격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 동기가 없어도 하는 건데 이렇게 네. 정치적으로 폭력화되는 거 이거는 배부른 늑대 쪽이 가까워요. 그래 물론 이 사람도 7개월 동안 뭐 월세가 밀렸다 그래 풍족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비루하게 사회를 저주할 만큼 망한 사람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게 사회의 중산층 쪽으로 네. 극단적 정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쩐 고독과 그리고 사회에서 좀 뭐 격리되면서 소외당하면서 그런 분노가 쌓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이번에 이 지금 8쪽짜리 김씨 표현은 변명문이라고 하던데 뭐 그게 지금 컴퓨터 안에서 이제 내용이 발견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확신에 차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부터 그 했던 얘기인데 네. 그 1.2 사건의 특징을 3가지로 봅니다. 첫째 대담무쌈함. 너무나 담대한 네. 대담무쌍한 백주대낮에 백주대낮에. 언론이 보는 앞에서 그렇죠. 기자들 해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중근이나 윤봉길로 착각하고 있다.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계획성과 의도성 이게 2번째고 그렇죠. 3번째가 뭔데 중요한데 네.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함입니다.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런데 이 3가지가 이번 사건의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앞에 2번째나 이것보다 뒤에 세 번째 거는 예. 더 충격적인 건데 이 사건은 병리적 또는 비정상인 또는 일탈자나 외로워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뭐 공감 능력의 뭐 결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반대예요. 공감의 과잉이에요. 자기가 팬덤으로 이렇게 소속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과잉 공감이 나와 오히려. 네. 몰입 공감. 아. 그런 것들이 선택적 공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가는 거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어느 한쪽에 극단적인 그런 생각에 오히려 과잉 공감을 했다. 그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 평가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는 서서히 그 평범한 사람의 외피를 쓰고 악마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정치적 폭력, 이게 백색 테러 아닙니까? 네. 백색 테러로 진화하는 이런 양상을 보면은 의외로 우리나라 극단적이지 않은 세력, 중산층이나 중간 계급 쪽으로 이 증오심이 확산돼 있다,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짚어내야 돼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도 좀 들리는데 지금 이 사안에 있는 이 언론의 이제 보도 태도나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 보수 유튜버 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 만난 고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지금 이게 번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일반 시민들도 어느 한쪽에 이제 몰입이 되다 보면은 진실이 뭔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상황도 되고 또 공감의 과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쪽에 너무 과잉돼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이런 파장이나 파문, 정계 양상도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가장 현대적 양상을 조금 짚어보면 네. 이것도 이제 뒤숭숭한 얘기인데 그 미국의 데니얼 레봇이라는 전쟁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한 10년 전에 네. 그 일군의 공저자들하고 쓴 책이 피스 제너레이션 워페어 5세대 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 5세대 5세대 전쟁. 전쟁. 그래서 원제는 더 피스 제너레이션 워페어 핸드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 저자들이 이제 썼는데 네. 이분들 주장을 보면은 이 현대에 와서 전쟁이 굉장히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그 양상으로 더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아이콘이 얼마든지 전쟁의 무기로 활용되는 이런 어떤 그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꼭 물리적인 파괴를 수반하지 않아도 네. 그런 어떤 그 심리와 여론 이런 조작의 전쟁으로부터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걸 일단은 짚어내면서 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가능해졌냐? 이때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트랜스 휴먼이란 개념인데 이거를 국내에서는 초강력 개인으로 번역해요. 초강력 개인. 그러니까 뭐 이제는 개인의 힘이 너무 막강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탄저균 테러가 있었어. 네. 그 저 국회의사당의 편지 봉투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시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지 완전히. 그게 개인이 한 거거든. 그렇네요. 그다음에 IT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정보 습득 능력은 또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생성형 AI가 나왔어요. 아하, 예. 이게 테러 집단 그 손에 들어가면 이제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딥 페이크 뉴스. 딥페이크 뉴스. 네. 아예 뭐 사실과 전혀 다르게 그냥 창조를 해내는 거죠. 가짜 뉴스를. 절대 진실과 허구를 구별 못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연설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도 않은 연설을 똑같이.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그러면서 손에 쥐게 되는 게 초강력 개인. 네. 이게 이제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개인이 나라와 국가와 외교까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다음에 전쟁의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네. 다양한 단체나 개인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바그너 용병 그룹이라든가, 네. 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든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장 단체. 심지어 종교 단체, 그렇죠. 무장 종교적 단체. 색채도 띄고 있고. 근데 전쟁의 주체잖아. 일론 머스크는 또 어때? 사설 용병 기업은 또 미국이 운영을 한 것도 없고 다 법 밖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작은 충격이 어떤 그 집단을 매개하지 않아도 멀리서 온 신호를 고성능 레이더로 수신해서 한 개인이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 과거보다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주범이 네. 민주당에 한 1년 6개월 정도 당원 생활을 하면서 1년이 조금 안 된 것 같네. 작년 3월이라 작년에 그러니까. 가입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활동한 주요 목적은 정보 수집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의 내부망 또 어떤 거 저기 당원 조직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저 당의 행사, 지도부 이동 이런 어떤 정보 활동이 목적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가까운 예로 지난달 13일에 부산 지역에 있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재명 대표 일정 그 현장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 사건 이 피습 이 습격 전날에도 테러 전날에도 봉하마을에 나타났고 따라다니면서 완벽한 또 타이밍을 본 거 아니냐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실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결과가 수사 그러니까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뉴스 활용 능력이 꽤 뛰어난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능력이 더 좋을 겁니다. 휴대폰 활용이라든가 아하. 이런 어떤 거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뉴스 검색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절대 이 사람은 저 사회 비주류가 아니에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자, 그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이번 이 테러 사건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테러주의라고도 명명할 수가 있고 네. 우리 사회에 이제 5세대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건 정치적 내전이다. 이 정치의 연장으로 이제 남북 관계까지도 전쟁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폭력은 계속 그 양상이 진화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 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조금 잘 통찰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네. 정치적 내전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정광훈 집회 야인 시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와. 목을 뭐 한다. 예. 차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예.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니 네. 그 표현을 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노골적으로 선동하신 분이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쳐들어가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노골적인 선동이 아무리 태극기 집회라 그러지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 안에서도 극단에 서서 발언한 게 네. 신원식입니다. 뭐 악마라 그러고 목 따라가자 그러고 그러니까요. 뭐 뭐라 그러고. 차마 입에 그런데 담을 수 그런 없는. 사람들이 국방장관이 되고 뭐 이제 정치에도 이렇게 막말하는 네.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러는 걸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 지령으로 수신하는 거예요. 심리적 지령으로. 정말 공감이 과잉돼서 과잉 받아들이고, 공감이라니까. 과잉 공감.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예. 실행까지 했다. 그 이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 그래가지고 과잉 공감, 몰입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정치적 신호를 수신해 왔다. 이런 거에서 단순히 확신범이란 말로는 부족하고, 그 저기 뭐랄까 완전히 세뇌당하는 건데 네. 그 역할을 지금까지 정치가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이 비극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그거야,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네. 서로 그 저기 그 반성적 대화가 시작된다든가 조금이라도 어떤 화해 어떤 그 공간이 주어진다면은 네. 찾아들죠. 그때는 선동이 안 먹히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 어제 광주 갔을 때 그 경찰 써붙인 수십 명이 에워싸가지고 다니는 꼬락서리 좀 보십시오. 벌써부터 이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분노했을 거다. 언제 칼 들어올지 모른다. 철통경 비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리고 원래 요인경호라는 건 저렇게 안 해요. 네. 그 저기 다 양복으로 갈아입고 전문가답게 경호를 하는데 경호 전문으로 저렇게 경찰 정복 입고 뭐 가만히 보니까 방탄복도 입었나 싶어. 저렇게는 안 해. 요인경호는 특히 정치인은.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좀 달라져야 되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고